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라플라스 변환의 출생의 비밀부터 알아볼까요? 라플라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이런 변환을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위의 적분 변환은 어떻게, 왜 시작되었을까요? 함께 출생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먼저 연산자 7개입니다. 왼쪽에는 이항연산자이고요. 오른쪽에는 단항연산자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더하기 항동원, 곱하기 항동원, 컨볼루션의 항동원이고요. 미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덧셈은 아주 쉽지만요. 곱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자리의 숫자 2개를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곱셈의 어려움은 네이피어에 의해서 로그가 발견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을 이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곱셈은 덧셈이 되는데요. 폰트 사이즈는 본질이 아니므로 작게 쓰면요. 결국에는 이와 같이 곱셈은 덧셈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곱셈은 로그에 의해서 덧셈으로 바뀝니다. 연산자 자체가 변환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덧셈은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곱셈이 됩니다. 덧셈과 곱셈에 비해서 미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미분 방정식까지 풀려면요 정말로 버겁네요. 그래서 곱셈을 덧셈으로 바꾼 것처럼 미분을 곱셈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부했을 때 로얄 패밀리는요 이와 같이 자신의 함수를 미분하면 곱셈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미 미분을 곱하기로 바꾸는 구조를 가진 특권 함수입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활용하면요 미분을 이와 같이 곱하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겨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uv'1 uv' 더하기 u'v 정도 기본 공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v에 프라임이 있고요. v가 있으므로 미분을 곱셈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이와 같이 이항을 하고요. v'과 v의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모르지만 a부터 b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v'과 함수 v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다루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분 기호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요. dt를 곱하고 u를 곱하는데 여기서는 dt를 곱하고 u'을 곱합니다. 이것을 일종의 연산자라고 하면요. 이와 같이 서로 색깔이 다른 연산자가 됩니다. 적어도 동일한 연산자가 적용이 돼야만 v'과 v에 대해서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u'이 u와 곱셈이 되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u를 익스포넨셜 람다 t로 두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동일한 연산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 안을 우리가 오퍼레이터로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곱하기가 있어야만 v'과 또는 v와의 곱이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알고 있죠. 7 곱하기 하면은 뒤에 8이 오면 7, 8이 56 계산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곱하기 다음에 어떤 함수가 오면 그 다음에 적분합니다. 그럼 이것은 라플라스 단위라고 확장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이피어가 곱하기를 더하기로 변환한 것처럼 라플라스는요 미분 오퍼레이터를 이와 같이 곱하기로 바꿨습니다.
v라는 함수는 익스포넨셜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산자 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드디어 세상에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한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7개 연산자 중에서 연산자끼리 변환되는 것은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푸리에 변하는 경우에는요. 여기가 복소수인 것으로 라플라스 변환과 도등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어떠한 관점에서 공부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교과서대로라면요. 이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을 정의하고요. 함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들을 라플라스 변환해보고 몇 가지 공식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피스토 스터디의 접근 방법은요. 이와 같이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요. 연산자 관점에서 이와 같이 미분부터 시작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탄생은요. 미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만 빼놓으면요. 이와 같이 미분은 s를 곱하고 초기값을 빼는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식에 대한 단축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s를 곱하고 초기값을 빼는 것이면요. 적분은 어떨까요? 이와 같이 이쪽은 t나라, 이쪽은 s나라라고 구분을 합니다. 독립변수가 t이고요. 이쪽은 독립변수가 s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적분은요. 이와 같이 0부터 t까지 하는 것이고요. 미분일 때는 s를 곱했으므로 적분에서는 s로 나누는 것이겠네요. 공식을 유도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유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서 미분을 하면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쪽에서는 s에 관한 미분이고요. 여기서는 t를 곱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이와 같은 초기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의 공식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데요. d를 d분지를 하면요. 적분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t분의 1을 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적분의 시작점이 무한대고요. 끝나는 점이 s입니다. 무한대가 멀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쪽은 변수고요. 아래쪽은 상수의 개념입니다. 무한대가 상수는 아니지만요. 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t의 변수가 위에 가고요. s의 변수가 위로 갑니다. 이러한 구조는 첫 번째 공식만 알면은 자동적으로 4개가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편리합니다. 스몰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요. 라지 f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요. 함수를 미분한 것은 이와 같이 라지 f에 s를 곱하고 스몰 f 함수의 초기값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단축키가 바로 이것이죠. 다음으로 t 도메인에서 적분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식이고요. 이것은 단축키가 됩니다. 반대로 s 도메인에서의 미분은요. t 도메인에서 마이너스 t를 곱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는데요. 미분 적분을 보다 중요시해서 이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분의 1을 곱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등호 오른쪽에 있는 적분을 이와 같이 위아래를 바꾸면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부호가 모두 양수니까 편리할 것 같지만요. 이쪽에 오면요. 부호가 서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됩니다. 대응 구조를 생각하면요. 둘 다 마이너스인 것이 좋습니다. 미분과 적분이 대응되고요. 대신에 변수가 위로 갑니다.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두 가지 공식이 추가됩니다. 단위 계단 함수 또는 헤비사이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헤비사이드 괄호 열고 t-a 가로 닫고는요. 괄호 안이 플러스이면은 1이고요. 음수이면은 0이 됩니다. t가 a가 될 때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니까요. 이러한 헤비사이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평행이동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인데요. 타임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 at를 곱한 것은요. s 도메인에서 s-a만큼 쉬프팅 됩니다. 함수 ft에 익스포넨셜 at를 곱하는 것은요. 라지 f 함수에서 s-a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건너와서 평행이동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t에서 a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헤비사이드 함수를 곱한 것입니다. 수식을 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아래 첨자로 헤비사이드로 간단하게 나타냈지만요. 실제로는 이와 같이 긴 함수가 됩니다. 함수 ft에 t-a만큼 평행이동하고요. t가 0부터 a인 지점까지 모두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헤비사이드 함수를 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S 도메인에서 시프팅과 T 도메인에서 시프팅은요. 다리를 건너가면은 부호가 바뀝니다.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미분 적분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관계가 있죠. 도메인을 건너다니면요. 부호가 바뀝니다. 여섯 가지 공식에 대한 단축키를 공부를 했고요. 이것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에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를요. 이와 같이 적분 변수를 맨 앞에 쓰고 대상함수를 마지막에 곱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요.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미분이 건너가면요. 부호가 바뀌고요. 적분이 건너가도 부호가 바뀝니다. 쉬프팅이 건너가도 부호가 바뀝니다. 이러한 관계하고요. 미분과 적반은 역산이므로 마찬가지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뀝니다. 구조가 대응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프팅에 대해서도요. 헤비사이드 함수만 조심하면 구조가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6개의 공식을요. 이와 같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면요. 외우기도 쉽고 사용도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